1976년 6월 5일 아이다호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날 테톤강 댐에서 비극이 시작되어 1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완공 직후 댐은 처음으로 물을 채우기 시작했죠. 아무도 이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오전 11시 57분 댐 중앙에서 작은 물줄기가 포착되어 몇 분 만에 그 물줄기는 거대한 균열로 변했죠. 이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파괴의 시작이었어요. 관리자들은 통제하려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어요. 오후 12시 5분 댐이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초당 28,000세제곱미터의 물이 계곡을 덮쳤죠. 사람들은 도망쳤지만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비극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6,000마리 가축이 희생됐어요. 재산 피해는 20억 달러, 정부는 3억 달러 이상을 보상했죠. 테톤댐은 다시 지어지지 않고 그 자리는 상처로 남았어요. 이 사건은 인재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 보여줘요. 공학적 오만함 대신 겸손과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죠. 테톤댐이 비극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인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책임감이 중요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미래를 건설해야 해요. 1984년 11월 19일 새벽 멕시코 산후안 이수아테펙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날 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 재난 중 하나가 터집니다. 이곳은 마을 옆에 거대한 LPG 저장 시설이 있었어요. 수천 갤런의 액화석유 가스가 잠든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전 5시 40분경 작은 LPG 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죠.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스는 곧 불꽃을 만나 폭발적인 혼합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 5시 51분 첫 대규모 폭발이 마을을 뒤흔들었죠. 거대한 화염구가 밤하늘을 밝히며 모든 걸 집어삼켰습니다. 첫 폭발 4분 만에 9개의 탱크가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LPG 탱크들이 거대한 블레베 현상을 일으킨 것이죠. 마치 지옥이 땅 위로 솟아난 듯한 광경이었어요. 순식간에 50만 600명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을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분화구만 남았죠. 소방관들은 불과 싸웠지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이었어요. 산후아니코 재난은 세계 역사상 최악의 산업사고로 기록됩니다. 이후 위험물질 관리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죠. 우린 이 비극을 잊지 않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1989년 10월 23일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텍사스 필립스 화학공장, 누구도 다가올 운명을 몰랐죠.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산은 평소처럼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하나의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죠. 극도로 인화성 높은 가스가 서서히 새어나왔어요. 아무도 이 작은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고 가스는 계속 축적되었어요. 오후 1시 5분 공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스파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공장을 뒤흔들었어요. 진도 3, 5위 지진처럼 땅이 흔들렸죠. 건물들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연쇄 폭발이 이어졌죠. 소방관들은 물 부족으로 속수무책이었어요. 수도관마저 폭발에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10시간 만에야 불길은 잡혔습니다. 23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고 314명이 다쳤어요.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끔찍한 비극이었죠. 이후 안전규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150명이 바르셀로나에서 디셀도르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아무도 이 비행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죠. 비행은 순조로웠고 순항 고도에 도달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기장은 잠시 조종실을 떠났고 부기장이 조종석을 지켰어요. 운명이 여기서 갈렸죠. 부기장은 조종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었고 그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고도를 낮추는 동안 기장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탑승객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결국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고 150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모두를 경악시켰어요.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죠. 그는 이전에 자살 충동으로 치료받았고 비행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출근했던 겁니다. 항공당국은 조종실 2인 규정을 도입했지만 2017년 폐지되었죠. 부기장의 가족은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절했을 거라 주장했어요. 이 비극은 항공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비극이 찾아왔죠. 우리는 여전히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LA를 떠난 이집트 항공 990편은 뉴욕을 거쳐 카이로로 향하는 평범한 야간 비행이었죠. 하지만 미국 해안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보잉 767기가 통제불능 상태로 바다로 곤두박질 쳤어요. 탑승자 217명 전원 사망, 이집트 항공 최악의 참사였죠. 사고 지역이 국제수역이라 미국 NTSB가 조사를 맡게 됩니다. 2주 후 NTSB는 모든 증거가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며 FBI로 조사를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이집트 당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수차례 거부 끝에 NTSB는 단독 조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들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NTSB는 사고 원인이 비행기의 고의적인 이탈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보고서는 조종석의 한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고 지목했죠. 블랙박스 음성 기록에는 믿을 수 없는 대화가 담겨 있었어요. 부기장의 "나는 신에게 의지한다"는 반복된 외침과 기장의 필사적인 통제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NTSB는 부기장이 통제권을 잡고 비행기를 하강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극은 항공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결론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결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장의 필사적인 통제 시도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NTSB는 부기장이 통제권을 잡고 비행기를 하강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극은 항공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결론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5월 미얀마를 덮친 재앙은 누구도 예상 못했죠. 이것은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되어 4월 27일 벵골만 중앙에서 나르기스가 발언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북서진하며 빠르게 강해졌죠. 하지만 4월 29일 건조한 공기로 잠시 위력이 약해집니다. 이후 나르기스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걷잡을 수 없이 강해졌어요. 5월 2일 사이클론은 미얀마 해안에 상륙합니다. 치명적인 폭풍 해일이 인구 밀집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를 덮쳤죠. 40km 내륙까지 해일이 밀려들어 모든 걸 쓸어버렸어요. 라부타 지역에서만 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어요. 보갈레에서도 약 1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죠. 실종자 수는 무려 5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3만 8,373명인데 이 숫자는 논란이 많았어요. 정부가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 사망자 집계를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피해액은 13조 짜, 당시 북인도양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암판 사이클론으로 이 기록은 깨졌죠. 우려했던 2차 사망자의 물결은 다행히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의 지원과 노력이 질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죠. 나르기스는 자연의 힘과 인간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어요. 미얀마의 상처는 깊었지만 회복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는 고요했어요. 밤 12시 4분 유조선 엑손 발데즈는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죠. 이 거대한 배는 1000만 갤런 넘는 원유를 싣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아무도 몰랐죠. 엄청난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자정 무렵 배는 블라이 암초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선장은 잠시 조종키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운명이 갈린 순간이었죠. 유조선은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전 12시 4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거대한 선체가 암초에 부딪히며 찢어지고 말았죠. 순식간에 시커먼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1000만 갤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었어요. 이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유류 오염 사고였죠.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는 연어, 해달, 물범의 서식지였어요. 기름은 1300마일이 넘는 해안선을 오염시켰습니다.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이 기름에 뒤덮여 죽어갔죠. 원격지라 구조와 정화 작업은 극도로 어려웠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참사는 인간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줘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994년 3월 23일 모스크바를 떠난 항공기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조종실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부기장의 15세 아들이 호기심에 조종실에 앉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조종관을 움직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는 무심코 자동조종 장치의 일부를 해제했어요. 비행기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죠. 조종사들은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자동조종 장치가 완전히 꺼지자 기체는 급격히 기울어졌어요. 거의 수직으로 추락하는 비행기에 공포가 조종실을 덮쳤죠. 부기장은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당겨 기체를 수평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과도한 조작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했죠. 비행기는 급강하고 실속 상태에 빠져 스피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은 기적처럼 기체를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너무 낮은 고도, 회복할 시간이 없었죠. 쿠즈네츠크 알라타우 산맥이 눈앞에 거대하게 솟아 있었어요. 결국 아에로플로트 593편은 산에 충돌했어요. 탑승자 75명 전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조종실 음성 기록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어요. 한 아이의 무심한 행동이 모두의 운명을 바꾼 비극이었죠. 1925년 3월 18일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가 닥쳤어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죠. 695명이 사망한 기록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날 아침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주민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정오가 되자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 미주리주 셰넌 카운티에 괴물 같은 토네이도가 상륙했어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애나폴리스를 강타 90%를 파괴했죠. 볼링거 카운티에서는 두 학교가 직접 피해를 입어 아이들이 다쳤어요. 토네이도는 엄청난 힘으로 땅을 파헤치며 50마일 밖까지 파편을 날렸죠. 프로나와 브라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리고 일리노이주로 넘어와 고햄을 덮쳤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희생되었어요. 이것은 F5 등급에 준하는 믿을 수 없는 규모의 토네이도였죠. 머피스보로 북부에서는 100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어요.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토네이도는 계속 동북쪽으로 이동했죠. 수십 개의 작은 마을들이 이 괴물의 경로에 놓여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이 재앙은 단 한 번의 토네이도로 695명이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토네이도보다 치명적인 기록이죠. 2027명이 부상당했고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트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는 자연의 무자비한 힘을 보여주었죠. 그날의 비극은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영원히 각인시켰어요. 우리는 이 끔찍한 기억을 통해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봐야 해요. 1913년 10월 14일 영국 역사상 최악의 탄광 참사가 시작돼요. 그날 아침 439명의 광부가 지하로 내려갔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곳은 번성하던 유니버설 콜리어리로 스팀 석탄을 캐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 탄층엔 폭발성 가스인 파이어 댐프가 가득했죠. 이미 1901년 이곳에서 81명이 사망하는 폭발이 있었고요. 당시 조사로 석탄 먼지가 폭발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1913년 참사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죠. 수사관들은 지하 신호 장비 스파크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요. 그 작은 스파크가 파이어 댐프를 점화했을 가능성 섬뜩하죠. 결국 끔찍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동쪽 갱도 광부들은 대피했지만 서쪽 광부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폭발, 화재, 그리고 독가스, 애프터댐프가 그들을 덮쳤어요.
갱도 내 화재 때문에 구조는 지연되었고요. 몇 주가 지나서야 대부분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죠. 총 439명의 광부와 1명의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영국 역사상 최악의 탄광 참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죠. 이후 조사에서 회사와 경영진의 중대한 실수가 드러났어요. 안전규정 위반과 부주의가 비극을 키웠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생게니드의 비극은 산업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어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할 거예요.